잘 지내셨죠? 예, 가을입니다. 오늘은 영화 리멤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 예, 기억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네, 그 알려진 바로는 친일파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일단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제이슨과 프레드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로서 서로 이제 의지하고 하게 되는데요. 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피레드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렇게 이제 산타 같은 복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흐르게 되는데요. 그는 사실 오랜 동안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내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제이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멋진 차를 사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슨은 이런 멋진 외제차를 보고서 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도 준다고 하고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는 그런 프레디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단지 운전만 해준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간 프레디는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려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친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도 이제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프레디는 있는 거죠. 왜 있을까?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데 프레디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가봐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고 봤더니 노리는 타겟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에는 준비했던 총을 어, 사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프레디는 실제로 실행을 서슴없이 합니다.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날 병원에 있었는데 결국 누군가 사살이 됐고 그 사살이 된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고 병원에 갔던 CCTV 그 안에서 건장한 키의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이슨은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네, 프레디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타깃으로 갑니다. 네, 두 번째 타깃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은 대학 교수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강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주로 강연 내용이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교수를 뒤쫓아간 프레디는 그의 자택에서 사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이슨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총으로 사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충격적이었겠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경찰에 자수하자고 당연히 종용합니다. 종용을 하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서 자수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프레디는 당연히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운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빚도 갚아주고 자신은 경찰서에 자수를 하면 제이슨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외면할 수 없는 제이슨입니다. 그동안 많이 잘해줬고 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경찰도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타깃은 일본 자위대 고위 간부입니다. 그는 알고 봤더니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헌병대장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렵게 잠입을 한 상황인데요. 이때 경찰이 포위를 하고 경호를 하지만은 그것을 지혜롭게 뚫고 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탄성을 지르게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찰에게 자칫 발각이 될 뻔하는 그런 상황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결국 경찰 포위망을 뚫고 자위대 고위 간부 또 일제시대 친일 헌병대장을 끌고 나와서 결국 복수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그렇게 말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가까스로 타겟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경찰이 또 수사망을 좁혀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약속했던 돈을 줍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는 나에겐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주게 되죠. 그대로 이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이슨은 프레디의 낡은 와이셔츠와 양복을 보고 돈도 받았으니 양복 한 벌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복점에 가서 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을 노리는 이들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타겟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타겟으로 좁혀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은 모종의 그런 작전을 세워서 오히려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선제 공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기를 맞게 되고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하고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그 과정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의 협업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 프레디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갑자기 기억상실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영화 간간히 이런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어, 프레디는 치매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메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손에도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수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네 번째 타깃을 향해서 갑니다. 이 네 번째 타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희생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친일파 거두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또 월남전에서는 또 영웅으로 등극을 해서 사실상 전쟁 영웅이자 또 굉장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을 어떻게 치매에 걸린 주인공이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피날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그는 군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 결국 주인공은 자기 가족을 파멸시켰던 친일파, 그렇지만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이 군복의 비밀은 영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네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인물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인물은 누구일까?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가 뭐 여러 가지 강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식민 지배를 굉장히 합리화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종군 위안부나 또 징용을 갔던 수많은 남성 청년들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세 세대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일파에 대해서 복수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복수한다 하더라도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자기의 가족을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뭐 나라, 국민, 시민을 전체를 다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가족 관념에 맞게 친일파의 복수라는 내용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개인과 가족과 또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점, 이 점들, 그 점을 친일파 처단이라고 하는 그런 얼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욕망,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결정, 자기 반성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이 영화의 결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일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기존의 접근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영화 한 편을 살펴드렸었는데요. 뭐 핵심적인 스포일러는 좀 피해가면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